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정승현, 인천 연수 갑의 단수 공천자로 확정이 됐고, 특히 이제 정승현은 바로 그 이재명의 딸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하고 세 번째 붙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아주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승현과 박찬대가 붙었을 때 정승현 후보가 45.9를 지금 지역에서 받는 걸로 돼 있고, 박찬대는 현재 재선인데 38.2로 정승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가 중앙무대에서 이재명의 완전히 무슨 시정 노릇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정승현 이 후보가 지역 관리를 탄탄히 해온 게 아닌가. 인천에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송영길이 구속되고 윤관석이 구속되고 이성만 지금 기소가 됐죠. 돈봉투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서 몰라 있고 증거 위조 교사 이 혐의로도 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지난 20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그 여론이 최근에 여론조사로 잡혔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정승현 후보와 그다음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 박찬대와의 구체적으로 붙였을 때 무려 7.7%포인트로 정승현 후보가 앞선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연령대별로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총선 성격 관련해서 새 인물로 지역에서는 이런 그 지역 여론조사할 때는 이 항목이 꼭 들어갑니다. 새 인물로 교체를 바란다. 이 의견이 이 지역에서 44.9, 현재 국회의원의 재선출을 바란다. 이 바로 박찬대를 말하는데 38.3으로 인물을 바꿔야 된다. 박찬대 안 된다. 이것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거의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를 다시 후보로 정할 겁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33.6으로 나타나서 인천 연수 갑에서 바로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지금 3선을 노리는 이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13%포인트를 앞서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지역구를 탈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그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재명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니까 배지 날아갈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직무평가도 실시를 했는데, 계양을이 있는 인천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5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서 6명이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계양을에서도 그 비슷한 여론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명계와의 갈등에 이어서 이제는 또 친문계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양을이나 인천 지역에서 이런 거 친문 세력, 비명계 세력,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도층이 좀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자고 나면은 이 막장 공천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직무평가가 다른 것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있는 인천에서도 부정평가가 무려 59%로 나왔다. 이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번에 그 원희룡과 붙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여전한 것이고, 아마 이제 3월달 되면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금 점점 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원희룡 후보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형선, 지난번에 이재명과 붙었던 그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원팀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인물은 이제 이천수 전 축구 선수인데, 인천이 연고가 있습니다. 지난 그 총선 때는 송영길을 도왔는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을 돕기로 이렇게 결심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속았다. 민주당에게 속았다. 자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듬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런 모습들은 이재명에게는 위협적인 이런 상황 전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초기엔 좀
높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마 윤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일부 원희룡 장관 쪽으로 선뜻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이 윤영선 후보 지지자들도 이제 원희룡 장관을 도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각에서 괜히 그 트집을 잡고 있죠. 뭐 지금 민주당은 시끄럽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잡음은 없지만은 뭐 감동이 없다 그랬는데, 자 이것만큼 감동이 있는 이런 장면이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3선, 4선의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태호, 그다음에 조혜진 뭐 이런 인물들이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감동적인 모습이고, 공천이라는 게 완전히 그 초고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그 보기 좋은 모습이고, 이번 총선에서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이 국민의힘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인천 계양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 과연 인천 계양을에서 배지를 달 수 있을까? 지난번에 윤영선 씨하고 싸웠던 그 2년 전에 보궐선거 때하고 또 다르다 봅니다. 그때도 식은땀을 흘렸는데 이번엔 민심이 그때하고 또 다른 것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그 수사가 다 됐고, 그다음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제 좀 있으면 4회 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자, 어느 그 유권자가 자기 지역의 선량이 자기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선량이 주 3회, 4회 이렇게 재판에 나가는 자라고 하면 그런 자에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이재명 같은 자에게 표를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반적인 여론이 지금 인천 계양을 주민들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보다 크게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지금과 달리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확산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계양을 주민 사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지역의 발전, 계양을 발전에 위해서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인천이라든지 부평 이쪽에서 이 돈봉투라든지 뇌물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뭐 송영길부터 해서 이성만, 뭐 허정식 전부 민주당 계열의 이런 그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 지역에서 적어도 그 무슨 골수 좌파들은 그들이 무슨 우파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 골수 좌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중도층,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런 그 중도층, 지난 보궐선거 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런 그 좌파 성향이랄까 뭐 이런 중도층이 역시 무당층으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이 돼서 국민의힘이 잘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즉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2년 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번에 제가 볼 때 원희룡한테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특히 이제 지금 호남 현지의 여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민주당에 대해서 확실한 지지를 보여주고 나머지 한 50% 가까이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탈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남에서. 그런 것들은 인천 계양을에 있는 아주 골수 이 좌파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재명이가 여기서 패할 가능성이 높고,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심이 위중교사 이 사건으로 해서 총선 전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자, 위중교사 김진성 씨는 재판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 거만 남았는데 요건 제가 볼 때 오래 끌 리도 없고 총선 전후로 해서 바로 나오게 되면 1심 갖고도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배지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그 김인섭 핵심 측근은 이미 좀 구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관련해서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의 1심 선고도
총선 전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을 뭐 한 번 정도 더 부를 수 있겠죠. 수원지검에서.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유창훈이 같은 제후의 유창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총선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우위로 이렇게 가고 있고 배지가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총선 끝나고 나면 악재가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